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2000년생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사립학교에서 영어과 종교사로 근무를 하고 지금은 의원 면직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입니다. 저는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립학교 종교사로 취업을 했는데요. 이 제도는 사립재단에서 교육청한테 너네가 우리 대신 우리 재단에서 일할 선생님을 좀 공정하게 뽑아줘 하고 위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마쳤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서 제가 왜 교직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복잡한 이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고작 교직을 1년 경험해본 이 병아리가 교직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장단점을 늘어놓는 것은 이 업계에 수십 년 동안 몸담고 계신 선배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분들께 전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은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립 동시 지원 제도를 통해서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고 좋은 재단에서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드는 이 영상이 혹시나 단 하나의 피해라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의원 면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정말 치열한 고민과 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 결정에 대해서도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둥글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교사들 그리고 교직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직업을 그리고 이 업계를 제가 직접 경험해보면서 느낀 거는 교직에 여전히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학생들에 대한 사랑 그 하나로 모든 단점을 모든 힘듦을 감수하고 남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 면직을 했지만 여전히 교직에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은 제가 사직 후에 왜 외국 유학이라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왜 굳이 외국으로 가는가? 두 번째는 워킹홀리데이도 있고 많은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고 난 뒤의 계획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무래도 특목고이기 때문에 정말 성취지향적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에서 정해놓은 그 딱 엘리트 코스의 기준 있죠. 그거를 따르고자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명문대에 진학해서 전문직 시험을 치거나 혹은 명문대에 진학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요 두 가지 코스를 가장 많이 생각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기준에 있어서 정말 잘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게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도 조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너무 잘 되고 또 잘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교사 타이틀은 있어야지 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앞뒤 안 가리고 계속 임용고시 공부만 하고 있을 때 몇몇 친구들이 이제 해외로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딱 1년 해외에 살다 오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해외에서 딱 1년 정도 살고 돌아오니까 많은 친구들이 남의 속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자신의 속도대로 삶을 꾸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친구는 성취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해외살이를 하고 오더니 나는 취업을 굳이 일찍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막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러고 취업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취업을 평생의 안식처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난 여기서 딱 3년 일해서 내가 해외에 나갈 자금을 모으는 거야. 혹은 내가 딱 여기서 몇 년을 일하고 나와서 내 회사를 차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열심히 공부만 했던 저한테는 일종의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외국에 뭐가 있길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저는 아직 임용고시 그리고 영어교사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로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는데요.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돈을 버는 모든 분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라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다양한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다이어리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정말 단 1개월도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누가 나한테 교사라는 타이틀만 주면 좋겠다. 나는 평생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아도 괜찮으니까 누가 날 선생님으로만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랬던 제가 딱 합격을 하고 나서 몇 시간 기뻤는지 아십니까? 딱 2시간 기뻤어요. 2시간 막 기뻐하면서 가족들이랑 통화하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 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도 그랬고요. 모든 성취의 공통점은 성취를 한 뒤에 행복감은 2~3시간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성취 자체가 너무 행복하신 분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행복하게 달려가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취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왔으나 그 이후에 주는 행복감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교사를 관뒀잖아요. 사립학교 교사이긴 하지만 준공무원이라서 모든 혜택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박차고 나오면서 표준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기왕 표준에서 벗어난 김에 남의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대체 그곳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성취주의였던 제 친구들이 싹 변한 건지 좀 궁금했어요.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회생활 하기 싫으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지옥이라면 도망치셔야 돼요. 내가 도망친 곳이 낙원이 아니라 한들 지옥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도망을 침으로써 낙원은 못 찾아도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킹 홀리데이든 대학원이든 무조건 최소 1년은 외국에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의원 면직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왜 대학원을 가게 됐냐, 요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의원 면직을 할 때는 그냥 외국에 나가야겠다라는 목표만 있었고, 워킹홀리데이로 나갈지 대학원으로 나갈지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감사하게도 집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기왕 나갈 거 이제 공부를 더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교사 생활을 딱 1년 했잖아요. 9호봉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교사 9호봉 월급 쳐보세요. 월급을 숨 안 쉬고 다 모았다고 치더라도 제 월급만으로는 절대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고요. 다행히도 집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대학원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홀과 대학원을 2개 다 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한국에서 영어 교육학 학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 워킹홀리데이로 나가서 바로 잡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영국의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가지고 뭔가 잡을 구하는 게 조금 더 내 미래에 있어서 조금 윤택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전부터 공부해보고 싶었던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처럼 환경이 되는 친구들도 그냥 바로 워홀을 통해서 현지 경력을 쌓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조금 더 딥한 이유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외고에서 꽤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입시를 했을 때 중앙대 영어교육과,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그리고 경북대 영어교육과, 이렇게 세 학교를 최초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저를 하루라도 빨리 임용시험에 합격시켜줄 수 있는 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북대 영어교육과 아웃풋이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부모님 가까이에서 평생 영어 교사를 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경북대로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린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19학번이거든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놀랄 만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서도요, 저랑 똑같이 중앙대 영어교육과 면접 보고 최종 합격하고 심지어 최초합을 저처럼 하고도 그냥 경대 영어교육과 와서 지금 교사 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배들로 올라가면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저희는 중대 이대를 포기하고 경대 영어교육과를 왔지만 정말 성균관대, 고려대를 포기하고 경대 영어교육과 온 선배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상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임용고시가 목표다,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북대학교 사범대 혹은 뭐 다른 직업국 사범대들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임용 관련해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물론 과박과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과 기준으로 임용고시 시즌이 되면 정말 노량진처럼 교수님들이 시간표를 파바바바박 짜주셔서 면접, 수업, 시연 A to G를 다 봐주시거든요. 실제로 아웃풋도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는 경대 영어교육과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 큰 후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교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박차고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하지 않았던 선택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과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인서울 대학교들과 지방 학교들의 갭이 벌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진짜 경북대를 너무 사랑해서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성공해서 경북대 사범대에 장학금을 크게 내는 게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일 정도로 학교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나 다른 학문에 대한 지적인 갈망이 조금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평생 이걸 아쉬워하면서 살 바에는 저는 제가 도전해서 이 아쉬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결핍이죠. 그 결핍을 그냥 채워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경영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결정을 한 상태고요. 비자 발급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으로 너의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 좀 해소가 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전 현재로서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대학원이긴 하지만 전 세계 대학교를 비교하는 QS 랭킹을 기준으로 맨체스터 대학교는 전 세계의 34위예요. 그에 반해서 제 모교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QS 랭킹 기준으로는 516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의원 면직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커리어 전환을 도전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의 제 결핍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거와 이어지는 맥락으로 그래서 너 교사 관두고 뭐 공부하러 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맨체스터 대학교 경영대학원 안에서도 한국에서는 살짝 생소한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Innovation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코스인데요. 말만 들어도 조금 생소하시죠? 이게 말 그대로 혁신 경영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예요. 그래서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스 설명에 따르면 뭐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 혁신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또는 혁신 관련된 정책을 설계하고 싶은 사람한테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 창업하고 싶어서 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 때 제 머릿속에 결정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앞으로 MZ 세대들이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영세한 기업으로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 자체가 하나의 중소기업으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제가 교직을 관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른들은 모두 다 이런 반응이었지만 제 친구들은 딱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하나는 와 부럽다. 2번은 나도 관둘 건데.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친구들은 언젠가는 나와서 뭔가 새로운 걸 꾸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뉴스 기사들에서도 MZ 사원들의 퇴사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 뉴스 기사들도 보고 책도 보고 논문도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회사가 내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나의 미래를 좀 직접 일궈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내가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라는 회사를 어떻게 가꿔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어떻게 창출을 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고 또 과감한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나라는 회사를 가꿀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꼭 창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회사가 저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커리어 자체를 하나의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궈 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거랑 별개로 저는 원래도 스타트업 회사들의 탄생이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자기 전에도 유튜브를 볼 때 어떤 회사의 탄생 혹은 뭐 그 회사가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한 이야기라든지 그 회사의 CEO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들으면서 잠드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사를 준비할 때부터요. 따지고 보면은 저는 꼭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과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정말 미래의 제 삶을 위해서 제가 궁금했던 학문을 파헤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너 돌아와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MZ처럼 보이나요? 근데 저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에서만 결정한다 라는 말을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주위에
공직자분들이 많았고 특히 선생님분들이 많으셨고 제가 또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함께 지내봤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을 봐도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안에서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심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가고 혹은 부모님이 설명해준 직업, 부모님이 좋다고 해준 직업,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는 직업, 이런 걸 꿈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커리어를 지금 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영국에 출국을 해서 더 다양한 인종의, 더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더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의 앞가림은 무조건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전 사실 교직을 떠나긴 했지만 교직을 떠난 이유가 뭐 가르치는 게 힘들어서 혹은 아이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서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꽤나 큰 학원들에서 정규직 오퍼도 많이 받아봤고 제가 관둔다는 소문이 돌고 난 이후에도 꽤나 만족스러운 페이로 오퍼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20대 동안은 제가 경험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살아보고 싶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나라는 회사의 가치를 창출해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건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다시 고향으로, 다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미래에 생길 제 아이들이나 남편과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생을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부터는 영어를 가르치는 법에 대한 공부를 정말 치열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이 모든 과정이 제 평생의 보험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 미래가 걱정되진 않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이때까지 치열하게 읽어왔던 것을 바탕으로 돌아갈 곳을 만들어 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20대 동안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냥 설레는 마음만 가득한 상태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오, 되게 자유롭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대책 없다, 완전 MG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둥글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영어로 만들어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되는 그 시간들을 유튜브라는 제 일기장에 하나하나 잘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어 공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Anyway,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안녕!